그 우리가 선택했던 교재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지만 갱어포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그 패턴들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패턴 간단하게. 첫 번째가 빌더 패턴입니다. 빌더 패턴은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패턴이고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복잡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근데 이 빌더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어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각 요소를 올바른 순서로 각 요소를 생성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빌더라는 게 있고, 또 다음에 보면 이제 지나서 보면 이런 형태로 그 생성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는 옵션이 많아서 많이 만들어야 될 때 그것의 어떤 대안으로 쓸 수 있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원래는 얘를 빌더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것보다는 이거를 그냥 빌더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빌더를 호출하고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쓸 수 있고 안 써도 되는 형태가 이제 빌더 패턴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원래 갱어포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빌더는 그 요소들의 순서를 통제하게 되는데, 그 요소를 통제하는 게 다이렉터라는 애가 있고, 그 생성과 관련된 거를 추상화해주는, 그러니까 생성과 관련된 부분을 구현되어 있는 빌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터는 이 빌더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콘크리트 빌더들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터한테 만들어달라 요구를 하면은 순서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순서를 통제하는 것이 콘크리트 빌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몰라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와서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순서는 뭐 동시에 만들면 되는데 어쨌든 버거 만들고 프렌치 프라이즈 만들고 나머지 만든다 하면은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빌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은 빌더를 우선은 내가 사용할 구체적인 빌더를 생성합니다. 이게 빅맥 셋 빌더예요. 생성하고 걔를 다이렉터한테 넣어줘요. 다이렉터가 이런 애인데, 다이렉터가 얘가 순서를 얘가 정해주는 거죠. 이게 순서는 없는데, 얘는 이 빌더는 없는데, 얘가 내가 설명 아까 잘못한 것 같아. 순서를 얘가 여기서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순서는 버거, 프렌치 프라이스, 베버리 순으로 생성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빌더가 올 수 있죠. 빅맥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빌더 패턴이다. 다이렉터라는 게 있고, 구체적인 빌더가 있고, 다이렉터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옵션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옵션을.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선택적으로 원래 생성할 때는 여기처럼 뭐 부는 30, 초는 10 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없어요. 없고 순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제어해야 된다.
객체가 여러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뭐 생성한 순서를 제어해야 되는데 만약 제어해야 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그 옵션들을 줘야 되는 건지 뭐 그렇게 됩니다. 다이렉터한테 주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많이 아마 빌더라고 많이 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내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으면 또 이거를 효과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도 있는데 빌더에는 그러니까 초기래 멤버 변수들에 대한 값들을 얘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빌더 통해서 설정을 하고 여기에 설정된 값을 최종적으로는 원래 객체에 넣어주는 거예요. 요 생성자에서 빌더에 요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내부 클래스니까 그거에 빌더의 10, 요 생성자 10을 호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소가 3개 있어요. hour, minute, second가 있는데 이때 이런 빌더를 만들 때 3개가 다 선택인지 다 어떤 게 일부는 필수일 수 있어요. 반드시 그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생성할 때 값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 그게 있어요. 그럼 걔를 분리해서 필수인 애들은 요 생성자에서 받도록 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선택적으로 어떤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설정하고 안 받으면 요 기본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더 10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죠. 생성할 때 나를 주면 요 과정을 내가 갖고 있는 값으로 요 타임 객체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our는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 멤버 변수가 7개 있다. 그 중에 2개는 필수다. 그러면 2개는 여기서 받고 나머지는 해주는데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라는 형태는 이렇게 되겠고 얘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this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minute 다음에 second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끝에서는 빌드가 가야 돼요. 처음은 요 생성자가 호출돼야 되고 요 사이에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빌더. 그리고 보통 인터넷에서 빌더 패턴 찾으면 이제 요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클래스가 객체 멤버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선택적으로 생성자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생성자가 여러 개가 필요한 거죠. 막 옵션별로 여러 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드는 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뭐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노력력은 근데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빌더 패턴 두 종류가 있다. 생성하는 순서를 뭔가 제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생성할 때 그 초기 값을 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종류가 많고 그 조합이 많은 경우 그거를 좀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빌더 패턴이 있다. 플라이웨이트는 뭔가 객체 생성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얘는 크리에이션 패턴은 아니고 스트럭처 구조 패턴. 구조
구조를 어떻게. 근데 되게 그 생성 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객체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매번 새롭게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객체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이냐면은 같은 종류의 객체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될 때,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될 때, 1000개 이상, 뭐 10,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객체를. 그리고 이 객체들 중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10,000개를 그냥 뉴해서 다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 공유할 것도 다 독립적으로 중복해 놓으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도 문제가 되겠고, 그거를 전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플라이웨이트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크게 상태 의존 부분과 독립 부분은 나누고, 상태 독립 부분은 플라이웨이 객체에 유지하고, 의존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저장 또는 생성되어 필요할 때 객체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 거꾸로. 뭔가 이 플라이웨이 객체, 각 그 객체들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그럼 따로따로 존재하는 애들은 각각의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얘하고 얘는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은 각자가 유지하고, 공유할 거는 뭔가 공유해주면 되는데, 이거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우선 좀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공유가 가능한 상태를 인트린식이라고 그러고, 각 객체마다 독립적인 상태를 엑스트린식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 패턴에서. 이 되게 영어가 좀 저한테도 생소한 용어인데 어쨌든 이제 객체가 인트린식한 부분이 있고 엑스트린식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트린식한 부분은 공유가 가능한 거고 얘는 공유가 안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익스트린식한 거는 다 객체마다 달라야 되겠죠.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고, 인트린식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을 공유하는 애들이 있고 빨간색 부분을 공유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라이웨이 패턴을 모른다. 그런데 메모리를 전략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일 거예요. 각 객체마다 인트린식한 부분을 유지해. 근데 인트린식한 부분들은 싱글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학생들인데 학부가 있어요. 얘가 소속된 학부. 근데 학생을 100명 만드는데 학부도 100개 만들어.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학부는 그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100개 객체 생성하더라도 디파트먼트는 100개 안 만드는 거죠. 이제 요런 형태가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익스트린식한 게 있고 인트린식한 게 있으니까 얘를 플라이웨이트로 가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차라리 이런 모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플라이웨이 패턴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만 만들어요. 얘네들은 안 만들어. 익스트린은 안 만들고 얘네 둘이만 만들고 필요할 때 익스트린식한 데이터를 일로 던져요. 던져서 계산하게끔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익스트린한 상태가 뭐 예를 들면 좌표다. 그럼 좌표는 계속 바뀌겠죠. 그런 건 익스트린식 이 플라이웨이트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나? 뭐 좀 다른데 어쨌든 변하는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안 돼. 그런데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는 늘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야. 관리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만 만들고 그 데이터 필요할 때 여기에 줘서 요 데이터한테 줘서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식한 데이터들만 가진 요런 애들 가진 애들을 보통 플라이웨이 패턴에서는 플라이웨이 팩토리로 만들어요. 플라이웨이 팩토리로. 그럼 여기에는 요 인트린식한 애들의 종류만큼만 들어가요. 들어가고 익스트린식한 애들은 별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플라이웨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얻어오면 여기에 익스트린한 스테이트가 있죠. 그렇죠? 여기 아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세팅을 해주고 필요할 때 던져서 세팅해주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는 요 스테이트도 요 스테이트 이용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냐? 코드로 보기도 되게 애매해서요, 제가, 이거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요거는 이해되죠? 요 예제에서. 얘는 각각 컴퓨터 갖고 100개 가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만약 이걸로 되면은, 컴퓨터 공학부 객체 하나, 메카트로니스 공학부 하나, 기계공학부 하나,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학생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컴퓨터 공학부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학생 이름하고 학번을 그때 순간 던져줘서 필요한 계산을 하게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수인 상태에 대한 연산의 수행이 필요할 때에는 인수인 상태를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인수인 상태를 누군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수인 상태는 각 객체마다 다를 수 있는 상태이지만 변하는 상태는 아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하지는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는 안 변하겠지. 그쵸? 한번 설정된 이름하고 학번은. 근데 예를 들면 학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년은 계속 변하잖아.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익스트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군가는 쟤는 지금 몇 학년이지, 쟤는 몇 학년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많은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많은 객체를, 동일한 종류의 많은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뭔가 메모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플라이웨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거와 맞는지.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싱글턴 패턴, 이런 모델들은 생각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객체를 많이 생성할 때. 조금 한 두세 개 생성한다.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별로 이렇게 비용이 안 드니까. 그래서 플라이웨이트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발입 패턴, 브리지 패턴.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현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구조 패턴이에요. 얘가 있는데, 책, 음악 앨범, 영화, 뭐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자료를 자세히 보여줄 수도 있고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 세 종류가 있으면 간결하게 보여주는 애, long view, short view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거랑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 두 가지가 필요하면 두 개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long view, short view. 앨범의 long view, short view. 무비의 long view, short view.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long view와 short view를 만들고 이들이 책, 음악, 앨범, 영화 등을 생성자에 받아 각 종류별로 뷰를 만들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 long view는 책도 받을 수 있고 음악 앨범도 받을 수 있고 영화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오버로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를 아우르는
무슨 추상화 타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책, 음악, 영화 등이 공통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 우리가 쓸 수 있죠? 어댑터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 패턴. 그래서 얘 세 개를 아우르는 타입이 없었어. 그럼 아우르는 타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우르는 타입 만들 때 얘네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 바꾸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댑터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뷰도 일반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구성을 보면 이런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뷰가 있고 이 뷰는 롱 뷰일 수 있고 숏 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뭘 받냐면 뷰오브를 받습니다. 뷰오브를 인자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뷰오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있고 얘네들을 이제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무비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이 분리돼 있죠. 얘를 하는 거에 대한 구현은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뷰는 어떤 형태든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롱뷰는 이 네 개를 다 보여줘. 다 순서대로 출력해줘. 숏뷰는 타이틀하고 서머리만 보여준다. 라고 돼 있으면 얘하고 얘는 그냥 끝난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다 따르게 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bstraction과 그거의 구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 그냥 6개 만드나 노력은 얘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늘어난다. 확대되면 이렇게 해놓으면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브리지 패턴은 abstraction과 그 abstraction의 구현을 분리해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브리지 패턴이다. 그 다음에 chain of responsibility. 얘는 behavior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핸들러가 있는데 이 핸들러는 넥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계속 그 핸들러를 통해서 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 하게끔 할 수 있고 하다가 얘는 안 돼. 그럼 넌 다음 거가 해줘. 다음 거 나도 못해. 그럼 쭉 가다가 하는 애가 있으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연속해서 처리하게끔 만들든 아니면 연속해서 가다가 처리하는 애를 만나면 중단하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에서 예외 전달 메커니즘도 이렇게 예외가 막 앞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낼 수 있고 그냥 처리 안 하면 계속 가죠. 그래서 그렇게 다음으로 처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처리가 완료되면 더 이상 다음 전달하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리데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발리데이터에서 next validator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s valid를 물어보면 내게 false면 다음 거에 물어보고 아니면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V3, V2, V1 해가지고 V1에 다음 V2, V2에 다음 V3면은 V1에 발리드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V1부터 V2, V3까지가 쭉 가게 됩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chain of responsibility는 처리자들을 연계해 놔가지고 어떤 기능을 얘나
누구 중에 처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속된 체인을 만드는 방법이죠. 구현을 할 때. 이런 게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체인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인의 길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도 있고 체인에 들어가는 각 요소는 내가 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상속해서 실제 발리데이터들은 요것만 만들면 여러 개의 발리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여러 순서로 조합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는 얘네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고 얘네들이 서로 통신하고 싶으면은 항상 얘를 거쳐가게끔 만드는 게 미디에이터입니다. 객체들 간의 직접적인 통신 대신에 미디에이터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만드는 객체들 간의 느슨한 연결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은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고 요 미디에이터를 통해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예고. 그 미디에이터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 한번 보시면 어떤 객체와 어떤 객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디에이터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 통신하지 않고 서로 간의 클래스를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멘토. 옛날 영화에 메멘토라는 영화 있었죠.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메멘토. 약간 순간만 기억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메멘토. 나만 재밌게 봤었나. 하여튼 그거 메멘토예요. 그래서 메멘토는 상태를 기억해 놓는 거예요. 상태를. 객체의 상태를. 객체의 상태를 기억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전 상태로 복구해주는 그런 패턴을 메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멘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얘가 상태를 유지하는 애고 얘는 어떤 상태들을 갖고 있는지 얘가 메멘토를 유지하는 애예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메멘토를 그 특정한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네이터가 이제 메멘토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자기 상태들을 저장해 놓는데 이 케어테이커가 메멘토라는 객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특정한 객체를. 그래서 여기는 뭐 딸랑 정수 하나인데 어떤 객체에 따라서는 그 객체를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많을 수 있죠. 그 정보들을 유지하고 되겠고 이 케어테이커는 맵 구조로 구현할 수도 있고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스택 구조로 한다는 거는 항상 그러니까 메멘토가 마음대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전 상태로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택 구조로 케어테이커를 만들 수 있고 맵 구조로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필요할 때 그 저장해 놨다가 아무 곳이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ave point 하면은 특정한 위치에서 메멘토를 만들어서 caretaker한테 저장하는데 이름을 붙여놨죠. 이름을. 그쵸?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언제든지 그 이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택으로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last undo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 포인트로만 되돌아가겠죠. 어쨌든 메멘토는 객체의 상태를 기억하는, 유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패턴 왔네요. 금방 왔네요. 비지터. 그래서 비지터 패턴은 반복자랑 약간 비슷해요. 반복자랑. 근데 반복자는 할 일을 갖고 있지는 않죠, 보통. 그렇죠? 반복자는 이게 반복하면서 이번 차례가 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것 갖고 내가 뭘 할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쫙 출력해 볼 수도 있고 평균을 내볼 수 있고 뭐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안 하죠. 물론 내부 반복자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내부 반복자는 거기다가 내가 이제 할 일을 던져줘야 되겠죠. 근데 이 비지터는 얘네들은 뭐가 어떤 애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비지터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비지터가 왔을 때 그 비지터를 실행할 수 있게 accept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accept. 그러면은 이 엘리멘트들은 어떤 형태의 비지터가 와도 그 비지터를 와 소통할 수 있어요. 그 비지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쇼핑 아이템이 있는데 쇼핑 아이템? 그럼 마트 같은 데 가면 쇼핑 뭐 마트에 가면 이제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별별 게 있겠죠. 그럼 걔네들 이제 종류별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마다 이제 얘네들 갖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일들을 여기다가 다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현을 안 해. 구현 안 하고 뭐만 만들어 놓냐면 accept라는 것만 만들어 놓습니다. accept. 그리고 나서는 저 비지터라는 애를 만들어요. 비지터라는 애를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만든 비지터는 컴퓨트 코스트 비지터. 가격을 계산하는 비지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쇼핑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과일, 야채, 야채, 고기,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걔네들마다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죠. 야채는 야채 무게와 무게당 가격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또 어떤 할인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자한테 가는데 뭘 줘요? 여기다가 비지터를 줍니다. 그럼 그 비지터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객체. 그러면은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반환을 인트로 반환해 줘야 되니까 약간 제한할 수 있는데 인트로 반환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여기다가 다 구현하지 않고 비지터를 만들어서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능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요것만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요. 디폴트가 되야 되는데 빠졌네. 그렇습니다. 비지터 설명이 됐나?